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 날씨 어떤가요? 이곳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겨울 문화예요. 한국의 겨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춥습니다. 특히 한파가 오면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막 20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문화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인들이 겨울을 보내는 방법, 패션부터 음식, 겨울놀이, 그리고 생활 속 작은 문화들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한국의 겨울 날씨입니다. 한국의 겨울은요,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온은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가 평균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가끔 찾아오는 한파입니다. 한파가 오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피부가 얼얼하거든요. 그리고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차가운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코가 따갑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추운 겨울, 그리고 이러한 겨울의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뼛속까지 시리다, 그리고 살을 애는 추위. 조금 과장된 표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조금 무서운 표현 같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추워요. 자, 이렇게 추운 한국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어떤 패션을 고집하는지 혹시 아세요? 한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의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롱패딩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이 롱패딩을 김밥이라고 부르거든요. 길이가 일단 길고 몸 전체를 둘둘 감싸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김밥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이거는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동안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유행했던 표현이기도 하죠. 등골 브레이커는요, 등골이 휘다, 등뼈가 휘다, 즉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잖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일이 너무 많거나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 때 등골이 휜다라고 말을 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등골이 휠 지경이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다. 등등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죠. 여기서 등골 브레이커가 나온 겁니다.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할 정도로 패딩 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한 비싼 소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당시에는 특정 브랜드 패딩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그 패딩 하나의 가격이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패딩 브랜드에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이 서열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학생들도 좋은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그 패딩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이런 등골 브레이커 같은 표현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죠. 지금은 패딩 브랜드들도 훨씬 더 다양해졌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취향이 많이 넓어져서 예전만큼의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패딩 이야기가 나왔으면 패딩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 코트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코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얼죽코입니다. 얼어 죽어도 코트의 줄임말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도 여전히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면 당연히 따뜻한 패딩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씨에도 핏이 예쁘고 얇은 코트만을 입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역대급 한파에도 코트를 입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 패션 영상에서도 얼죽코를 위한 방한 방법
호떡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얇게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에는 방한 내복을 막 2겹, 3겹씩 껴있거나 등에는 핫팩을 막 2개, 3개씩, 4개씩 붙이는 그런 방법들 같은 것들이죠. 아무리 추워도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코트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해요. 한국에서는요. 얼죽코, 얼어 죽어도 코트와 함께 겨울 패션 그리고 생활 문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얼죽아입니다. 얼죽아?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이에요. 겨울이어도요.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카페에서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테이크아웃해서도 많이 마셔요. 겨울에 특히 아이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보면 코트에 목도리를 잔뜩 둘렀는데도 손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죠. 물론 그 안에는 얼음 잔뜩의 커피가 들어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기온이 영하 10도여도 눈이 펑펑 내려도 심지어 이 들고 있는 손이 얼어도요. 추워도 나는 상관없어. 커피는 무조건 아이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음료로 마시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간식을 즐겨 먹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동시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따뜻한 간식들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겨울의 상징이에요. 붕어빵, 호떡, 오뎅입니다. 한국의 겨울 모습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붕어빵이에요. 여기서 붕어는 생선 이름입니다. 물론 생선이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죠. 밀가루 반죽에 달콤한 팥을 넣어서 구워낸 빵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겨울철 간식이에요. 요즘은 예전보다 붕어빵 파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는 많죠. 붕어빵 종류도 다양해져서 팥 붕어빵만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 슈크림 붕어빵, 달콤하고 그런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고구마 붕어빵도 있고 뭐 치즈가 들어가서 짭짤한 맛이 나는 치즈 붕어빵, 피자 맛이 나는 피자 붕어빵 등이 많아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팥을 싫어하면 잘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붕어빵 자체를. 그런데 이제는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붕어빵을 즐기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 관광지나 시장 앞에 가면은 붕어빵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광화문에 갔었는데 광화문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서 붕어빵 파는 가게를 3군데 정도 발견을 했어요. 네, 물론 먹지는 않았는데 줄이 정말 길어서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았는데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외국인들도 붕어빵 맛을 알고 좋아하는구나.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솔직히 붕어빵은 누가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도 한국에 겨울에 혹시 오시게 된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는 붕어빵 한 번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붕어빵에 이어서 한국 겨울 간식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호떡이에요. 호떡은 기름에 구운 달콤한 팬케이크 같은 간식인데요. 안에는 설탕, 계피, 땅콩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한 입을 베어 물면 뜨겁게 달궈진 그 설탕 시럽이요. 입안에 이렇게 촥 감돕니다. 꿀처럼 나오는 설탕물이 너무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에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입을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이면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호떡을 뒤집고 호떡을 굽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요. 그 냄새가 정말 좋은데 이게 그냥 한국의 겨울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호떡은요. 한국에서 시작된 음식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호떡의 역사는 조금 긴데요. 원래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밀가루 반죽에 구워 먹었던 빵을요. 중국 사람들이 후빙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 후빙이요. 중국에 전해지게 됐고 중국을 거쳐서 19세기 말이 되면서 한국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호떡, 후빙을 가지고 들어온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호떡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후빙이라는 것 자체도 한국식 발음에 맞춰서 호떡으로 변하게 됐고요. 맛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 더 달달하게 꿀이나 설탕, 조청 등을 넣어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정말 들어온 그 순간 대인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1924년도 기록을 보면요. 지금의 서울이죠. 그 당시는 경성이었는데 경성에 호떡집이 무려 150개나 있었다고 해요. 인기가 굉장한 것 같지 않나요? 서울에 150개 정도의 호떡집?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호떡은요.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었다고 하니까 호떡, 지금 먹는 호떡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7,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도 한국 카페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이 7,000원, 8,000원 정도니까 꽤 고급 간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호떡집이 150개나 있었다는 사실은요. 사실상 장사가 정말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호떡 가게를 두고서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에게는 외국어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그 외국어가 들리는 호떡 가게의 모습이요. 마치 불이 나서 정신이 없어진 모양 같았던 거죠. 그래서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 뜻은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 가게 장사가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도 사용되는 표현이죠. 호떡집에는 언제나 장사가 잘 돼서 사람들로 붐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호떡하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거를 하나 꼽아보면 씨앗호떡이에요. 씨앗호떡은 부산이 원조거든요. 안에 해바라기 씨랑 호박 씨 같은 견과류가 듬뿍 들어있어서 식감이 그냥 다른 지역의 호떡보다는 더 바삭바삭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부산도 꼭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붕어빵이 약간 빵에 가까운 간식이면요. 호떡은요. 안에서 달콤한 시럽이 흘러나오는 뜨끈한데도 쫀득한 겨울 디저트, 떡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이 느껴보시면서 겨울철 간식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겨울 진짜 힐링되는 음식 오뎅입니다. 오뎅은요. 어묵을 꼬치에 끼워서 뜨끈한 국물에 넣어두는데요. 길거리에서 어묵 한 꼬치 먹고 국물을 한 컵 받아서 마시면요. 몸속까지 정말 따뜻해집니다. 한국인에게 겨울철 오뎅 국물은요. 거의 핫초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달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원래 오뎅은요. 일본 음식입니다. 이 오뎅, 그 단어 자체도 일본어예요. 그런데 이 오뎅이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에서도 한국 음식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건 얼마 전 알게 된 사실이기는 한데 한국 사람들은 뜨끈한 오뎅 국물로 힐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본, 오뎅의 원산지인 일본에서는요. 오뎅을 먹으면 국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듣고서 굉장히 놀랐는데 반대로 일본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더라고요. 우동이나 라면 그리고 국수를 먹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요. 똑같이 면 음식인데도요. 일본 사람들은 국물을 흡수한 면 자체의 맛에 집중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면보다는 맛의 관건은 국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멘을 먹을 때도 한국인들은 면을 남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인들은 국물을 남깁니다. 그래서 라멘을 먹을 때도 한국인들은 면을 남기지만 일본인들은 국물을 남겨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취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추운 겨울 한국 사람들은 핫팩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핫팩을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붙이는 타입들도 있어서 허리나 배, 등, 어깨 이런 데다가 붙이면 몸이 금방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어서 단추를 누르면 따뜻해지는 그러한 손난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 물에 끓여서 다시 삶아서 쓰는 그러한 난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닐팩이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약간 불편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일회용 핫팩이 훨씬 더 싸고 간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모두 이걸 사용합니다. 수험생에게 핫팩은 필수품이고요. 아이돌 콘서트 갔을 때 공연 대기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필수적이고 겨울 축제 그리고 여행 갈 때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 재미 중에 하나를 꼽을 것 같으면 당연히 축제겠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월 4일까지 서울에서는 서울 윈터 페스타를 개최했어요. 광화문부터 청계천, 서울광장 그리고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들도 했었고 문화 행사들도 했었고 K-팝이라든지 K-뷰티존 등등이 열렸는데 그런 것들 열린과 동시에 서울 도심 곳곳이 아름다운 그런 빛으로 물들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축제를 또 이야기할 것 같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하더라고요.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 하나래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는요.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낮은 지역이에요. 산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지역인데요. 특히 산천어 축제를 할 때 직접 얼음을 뚫고 차가운 물 속에서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얼음 낚시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낚시에서 잡은 빙어라든지 산천어 같은 거는 바로 현장에서 튀겨서 먹거나 회로도 먹을 수 있어서 이거는 한국 겨울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기도 해요. 또 축제장에는 낚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썰매도 탈 수 있고 미니 스케이트장도 있고 눈 조각 전시 같은 것도 열려서 하루 종일 놀면서 겨울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한국의 다양한 겨울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한국은 정말 춥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가 있죠. 여러분이 한국의 겨울을 언젠가 직접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겨울도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